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나 아니라니까. 나 결백해. 진짜야. 그 여자가 혼자서 저러는 거라고. 바람을 혼자 피냐? 어떻게 여자가 혼자 바람을 피워? 맞장구를 쳤으니 그런 소문이 나지. 아니야, 여보. 정말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 몸종이다, 몸종. 나 한 번만 믿어주라. 가족이 뭐냐? 서로 믿어주는 게 가족이지. 이날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야 했나 봅니다. 지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니 뻔뻔하게 해명을 했었죠.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남자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연락을 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부부간의 소통이 없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착각을 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며칠 전에 남편이 잠을 자던 중에 이상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 이상 신호였었나 봅니다. 사과야. 나 좀만 더 잘게. 나 회사에 있는 거다.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 뭐라고 했냐고? 사과? 사과가 무슨 말이야? 남편은 알 수 없다는 말을 한 후에 다시 잠이 들어버렸고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잠에서 깬 남편에게 따지고 물어봤지만 기억도 못할 뿐더러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게 아주 뜨거운 밤을 선사해 주었고 저는 그냥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와서는 저희 남편에 대한 소문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제 남편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하도 안쓰러워서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처음에는 부정하기만 했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이 그럴 수가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도 계속 아니라고 우겼고 그때부터 저의 악몽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저 평범한 남자예요. 간혹 조금 꽁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애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가끔씩 제게 많이 혼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웃으며 저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같았으면 화도 내고 그럴 텐데 별탈 없이 지낸 것을 보면 참 성격이 좋았던 듯해요.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데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고 술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와는 성격부터 외모까지 하나도 맞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몇 번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남편과 사는 것이고 시누이와 얼마나 만나겠나 싶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누이와 마주칠 일이 많았고 급기야 저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게 되면서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뭐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착해 빠진 남편을 시누이는 뒤에서 조종하곤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서 밖에 나가 외식을 하는데 저의 외모를 보고 신우가 뭐라고 했죠. 올케, 이렇게 중요한 날 올케 옷차림이 그게 뭐야? 후줄근하게 입고서는 원. 아기가 아직 어려서 어떻게 치장을 할 수가 없어요. 모유 수유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집들 보면 애기 어려도 예쁘게 잘만 입고 다니던데 뭘 그래? 애기 아빠가 애 봐주면 되는데 넌 뭘 꼭 그렇게 핑계를 대니? 안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되는데 당신 예쁘게 좀 꾸미고 오지 그랬어. 옷이 잘 안 맞나? 살 많이 쪘잖아, 당신.
신우는 옆에 있던 제 남편을 툭툭 찔렀고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던 남편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까지 하게 되었죠. 둘이 아주 편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시댁 식구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잔소리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당신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 내가 왜 살이 쪘냐? 네 애 낳다가 이런 거 아니야. 애기 엄마가 애기 보기 편하게 옷 입고 나간 게 그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개망신을 주냐?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까지 그런 말 하면 돼? 아이, 그게 말이야. 누나가 계속 한마디 해야 된다고 옆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 미안해, 여보. 난 진짜 그럴 마음 없었다니까. 착해 빠진 거냐 바보 같은 거냐? 네 가족이 지금 누군지 분명히 알고 행동해. 알았어? 다시 한번 형님 말 듣고 나한테 그러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앞으로 2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받아냈습니다. 워낙에 심성이 착한 사람이니 제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죠. 헌데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왠지 제 눈치를 보면서 옷을 뭐 입어라, 화장을 좀 해라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의 수수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다고 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딱 신우가 뒤에서 시킨 티가 났습니다. 또 신우가 시켰느냐는 말을 해도 절대로 아니라고만 대답을 하니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화딱지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저희 가정에 참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신우는 노발대발하면서 제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의견을 말하고 났더니 속이 좀 시원하더군요. 그 후로 신우는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그저 좋아하기만 했었고요. 모든 것이 그저 평온하게 흘러가기만 하던 어느 날 밤 신우가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나 며칠만 신세 좀 질게. 올케야, 내가 이거 족발도 사왔어. 괜찮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은 또 왜 그래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좀 싸우다가. 나 배고프다. 밥도 못 먹었는데 얼른 족발부터 먹자. 소주잔 좀 가져와 봐. 눈 쪽이 시퍼렇게 멍이 든 신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날은 넘겨보자고 생각했죠. 허겁지겁 자기가 사온 족발을 먹는 모습을 보니 밥도 못 먹고 싸돌아다녔나 싶어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말괄량이 스타일이었어요. 이혼을 할 때에도 남편한테 맞았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신우가 어디 카지노 도박을 해서 돈을 몇천만 원을 날리고 불륜까지 저질러서 신우 남편이 홧김에 뺨을 한 대 때렸던 것이었죠. 세상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였다면 아주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남편 말 들어보면 신우는 학창시절부터 일진이니 뭐니 불리우면서 싸돌아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신까지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엄청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제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신우이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우만 주시하게 되고 혹여나 제 남편이 신우와 같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신우는 그날 저녁 거하게 족발과 소주를 마시고 코를 골며 거실 바닥에 잠이 들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데 너무 꼴배기 싫더라고요.
싸온 짐가방을 보아하니 엄청나게 옷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저희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에게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자 남편은 은근히 싫은 내색을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핏줄이라고 제가 내쫓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며칠만 참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이 되자 신우는 전날 마신 술이 과했는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꿀물을 타달라, 콩나물국을 끓여달라, 참 가지가지 하더군요. 일부러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했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겠다는 신우는 며칠 뒤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아이 방을 자기 방처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에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있었는데 신우가 떡하니 차지하고 방바닥에서 핸드폰만 뒤지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형님, 근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집도 좁고 뭐 그래서 차라리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뭐? 내가 며칠 있는 게 그렇게 싫으니?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뭐 피해주는 거라도 있어? 내가 밥도 사고 애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숙박비 내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진짜 너무 야박하게 군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도 솔직히 시댁 식구랑 한 집에 사는 거 싫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아유, 저 성질머리 봐봐. 그러니까 내 동생이 싫어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니? 그럴 때도 있고 좀 그런 거지. 아유. 신우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황당한 게 누군데 오히려 저보다 더 황당한 표정을 하니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는 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고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어요.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 남편을 기다렸는데 안 취해서 신우와 사이좋게 어깨동무까지 하고 들어오니 복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쫓아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둘이 노는 꼬라지가 얄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도 며칠 다녀오고 주말이면 일부러 동네 아줌마들과 약속을 잡아 밖에서 놀기도 해봤지만 신우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와 남편이 저모르게 쑥덕쑥덕 하는 게 보였어요. 자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막 웃고 있었는데 남편의 그 환한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들을까봐 작은 방에 가서 문까지 닫고 이야기를 했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노라면 둘이 바람을 쐬러 다녀온다면서 2시간씩 들어오지 않기도 했었어요.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으면 근처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미심쩍었습니다. 자기 혹시 형님이랑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지? 둘이 요즘 왜 그렇게 붙어 다니고 쏙닥거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꿍꿍이라니. 그냥 불쌍한 우리 누나 기분 좀 올려주려고 하는 건데 뭐. 아니 그래도 이상하잖아. 둘이 뭘 그렇게 즐거워? 나도 좀 같이 즐겁게 웃자. 뭔데 그러냐고. 얘기해봐 어디. 아이고 됐어. 얼른 자. 피곤하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도 우리 누나 조금만 잘해주라. 이혼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 집에 왔겠어. 들어보니까 빚쟁이한테 걸려서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더만. 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우리가 같이 있어주자.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절대 싫어. 이번 달 안에 안 나가면 정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았지?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누나가 불쌍하다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자고 하더군요. 하도 꼴 같지 않은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신우에게 조금의 좋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게 행동하면 쪼르르 제 남편이나 시모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게 특히 너무나 보기 싫었죠. 그 후로도 신우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매일 입이 귀에 걸렸었어요. 어느 날은 제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서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올케, 나 다시 결혼할까? 내 남친이 하도 결혼하자고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나 몰라. 결혼이요? 형님, 지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결혼이에요. 형님 빚도 다 못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머, 올케,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상에, 그럼 뭐 이혼하고 빚 좀 있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칙이라도 있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서. 아유, 내가 꽉 막힌 올케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됐어, 관두자. 남자가 생겼다는 철딱선이 없는 말을 제게 한 신우에게 면박을 줬더니 그날 이후 제게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저희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제 남편을 붙들고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회사 업무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던 남편이었는데 신우와 함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웬일인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는 듯 했습니다. 6시 반이면 땡하고 들어와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손에는 빵이나 과일 등이 들려 있었죠. 생전 퇴근길에 뭘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루 종일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추궁했더니 남편은 펄펄 뛰면서 오히려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모르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신우는 놀기를 좋아했고 항상 술과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런 모임에 남편도 함께한 것 같습니다. 아이와 저는 덩그러니 내버려 두고 남편은 신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렸죠.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 오던 남동생도 제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누나, 매영 오늘도 나갔어?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이, 그 신우하고 나간 거야? 그러게. 오늘도 외출했네. 야, 오히려 잘 됐어. 주말까지 그 신우하고 집에 같이 있는 것보단 낫잖아. 안 그래? 지난주에도 내내 나갔었다며. 매영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남자들 주말마다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닌다면 뻔할 뻔이라고 하던데. 야, 너 매형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사람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사람 아니긴. 내가 나이는 좀 어려도 아는 형들이 많아서 다 얘기해줬다고. 다 뻔할 뻔이야. 남자들 주말에 나가고 그러면 누나 조심해. 남동생이 하는 말에 저는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서 밤에 잠까지 설칠 정도였죠.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제게 하는 말투부터 표정까지 하나하나 뚫어져라 관찰했습니다. 신우는 그런 저를 보고 집착을 한다면서 잔소리를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만 관찰했죠. 얼마 후 신우는 남자친구랑 함께 살게 되었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드디어 신우가 집에서 나가게 되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이 방도 온전히 다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냥 신우 존재가 제 눈앞에서 사라진 것만 해도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나간 이후에 남편의 행동이 더 수상해졌어요. 툭하면 신우네 집에서 놀고 온다고 하지를 않나, 주말에도 신우 집에 고쳐줄 것이 있다면서 나가지를 않나, 허구한 날 신우 핑계를 대면서 외출이 잦았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느라 밖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는 택시비가 아깝다고 하니 그러면 신우네 집에서 잠을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뭔가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남편의 잠꼬대 중에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잠결에 남편이 사과라고 하며 말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딱 애칭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이 평소에 제게도 이런 애칭을 단 한 번도 붙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죠. 당신 뭐라고 그런 거야? 사과? 사과라니 도대체 어떤 년을 부르는 소린데. 자고 있는 남편을 아무리 흔들면서 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척을 한 건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무언가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와 쿵짝이 맞아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수상했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옷가지와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에 유난히 관심을 많이 두었어요. 빨래를 하면서 옷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주머니에 영수증 같은 것은 없는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마음먹고 숨기려면 솔직히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나오지 않던 어느 날 친한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언니의 남편이 제 남편과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기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남편 말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남편?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 그래? 뭐 안 좋은 얘기야? 그게 좀 그렇긴 한데 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회사 근처에서 누가 봤나 봐. 너 신우 한 명 있다고 했지? 그 누나랑 다 같이 만난다고 하던데? 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언니가 잘못 알았겠지. 언니 내 남편 몰라? 그 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하다가 하나 모르겠다. 우리 그이가 몇 달 전부터 엄청 고민하면서 나한테 얘기해 준 건데 내가 이제서야 말한다 야. 아무튼 그런 소문이 좀 있으니까 네가 알아두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지인인 그 언니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더욱 충격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의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진다는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고 혼자 멍하니 있으니 나중에는 아이가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아 끌더군요. 엄마, 내 목소리 안 들려? 왜 가만히 있어? 나 학교 갔다 왔잖아. 핫도그 먹고 싶다고. 그래,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잠깐 뭐 생각 좀 하느라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보니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에게 핫도그를 챙겨주고 나니 아까 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시누이랑 함께 만난다는 소리가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서 그때 저는 바로 시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남편이랑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세요? 저 다 듣고 전화한 거니까 혹시라도 거짓말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난데없이. 누굴 만나고 다니다니. 너 말 조심해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너한테 다 보고하고 다녀야 되니? 그러게요.
떳떳하신 일이 아니니까 보고하기가 꺼림칙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허구한 날 제 남편 불러대서 어디서 누굴 만나신 거냐고요. 야,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싸가지 없네. 어디 손이 형님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니네 집에 조금 얹혀 살았다고 지금 나 개무시하는 거야? 어? 이 못 배워먹은 년 같으니라고? 저는 신우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물었고 화가 난 신우는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연이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우도 제 남편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면 이판사판 아주 난리를 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되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남편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죽겠는데 들어오지도 않으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 혼자 소주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병원 응급실에 남편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하면서 이게 다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눈물이 흘러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낮에 한 오해가 미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신우가 병원 로비에 서글픈 표정을 하고 있어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응급실 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워낙에 그곳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미쳐버릴 것 같았죠. 혹시나 제 남편이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쪽 끝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제가 생각하던 그런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가벼운 응급처치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신우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막 퍼부어대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화상아. 너 같은 게 어떻게 세상 다정한 내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냐?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오죽 속상했으면 내 동생이 정신을 팔고 운전을 했겠어.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아주 여자가 드세서 남자 망치는구만 망쳐.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가 드세요? 그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도 안 물어봐요? 그러게 왜 허구한 날 불러내서 그런 오해를 만드시냐고요. 형님도 어느 정도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아픈데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이곳은 제가 지킬게요. 더 이상 신우와 언성 높이기 싫어서 신우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날은 신우도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씩씩대며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렸어요. 다음날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아들의 학교 때문에 집에 가서 저녁 때쯤 다시 온다고 말을 하곤 자리를 비웠는데 글쎄 그 사이를 틈타 어떤 여자가 남편의 곁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도와주신다며 집으로 오셔서 생각보다 훨씬 일찍 남편의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웬 여자가 남편의 침대에 걸터 앉아 애처롭게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옆에는 신우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둘 사이에 신우가 끼어서 방패막이를 해준 셈이었죠.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못된 연놈들. 여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여기 어떻게 이 시간에? 이것들 봐라. 이거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이딴 짓을 해? 여기가 어디라고 쳐와. 이게 다 뭐냐고. 제가 소리를 워낙 크게 지른 덕분에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쳐다보게 되었고 순식간에 병실 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년이 어딜 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제정신이야? 이런 미친. 오늘 한번 죽어보자 너. 새파랗게 어린 게 남의 집 가정 파탄 내려고 이딴 짓을 해? 감히? 아, 저기요, 아파요. 이거 놓으시고 얘기하세요. 너무 아파요. 아프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너랑 지금 장난하겠냐? 아프지? 아프지? 가정 파탄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네 머리채 아픈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파. 너 오늘 나랑 같이 죽자. 죽어. 병실 안이 난장판이 되자 간호사와 관계자들이 와서 말렸고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말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리던 말던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이를 틈타 신우가 그 불륜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참을 수가 있겠어요. 신우이와 그 불륜녀를 쫓아 저도 같이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밖에서 그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옳게,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저기 내가 다 설명할게. 여기 병원이고 사람도 많은데 이러면 안 돼. 알았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 설명? 무슨 설명? 여태껏 나 모르게 내 남편 빼돌려서 둘이 만나게 해준 거 형님 맞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어떻게? 신우이와 실갱이를 하고 있던 순간 불륜녀가 갑자기 제 팔을 부여잡고 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 그 사람 너무 많이 사랑해요. 저희 정말 사랑이에요.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사랑? 사랑이라고 했냐 지금? 남의 가정 파탄 낼 거 생각 못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어떻게 감히 그딴 말을 입에서 짓거려? 새파랗게 젊은 것 같은데 정신부터 똑바로 차려야지.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 어떻게?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태어나서 난생 처음 느껴봐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요. 저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못 살겠어요. 저희 그냥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불륜녀의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신우는 이런 저와 불륜녀를 떼어놓으려고 택시를 급하게 잡았고 결국 그 둘은 제 눈앞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져버렸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니 저는 그만 온몸에 힘이 쭉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단 한순간도 서 있기가 힘이 들었죠. 요즘 남편이 조금 밖으로 돌긴 했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다정하게 조잘거리고 고백해주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배신감을 넘어선 크나큰 폭풍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절벽 위에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았고 아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더니 남편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더군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오해? 이게 오해야? 버젓이 둘이 손잡고 애틋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오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큰 형벌을 내리는 거야? 날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아니야. 난 끝내려고 했어. 진짜로 끝내려고 했는데 걔가 자꾸만 나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리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저번에는 헤어지자니까 약까지 먹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한두 번 만나게 되었는데 저렇게 목을 메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사람 새끼도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는 남편의 입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불륜녀를 부른 남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빠 아프다고 울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아들이 생각나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몸살이 나버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친정 엄마한테는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퇴원을 해서 집에 왔고 여느 때처럼 아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저는 밥도 함께 먹지 않았고 TV도 함께 보지 않았죠. 남편은 제게 매일매일 애원하며 매달렸고 이혼 변호사까지 만났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슬쩍 이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남동생이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형이 정말 그랬다고? 그게 사람이야? 누나 당장 이혼해 당장. 내가 누나랑 내 조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집에서 나와. 그 바람 피운 년 누구야? 내가 가서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알려줘. 누나, 그냥 지금은 지켜봐줘. 누나도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들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당분간은 지켜봐주라. 누나가 너무 힘들 땐 이렇게 너 불러서 털어놓고 얘기할게. 부모님께 말하지는 말고 내 얘기만 좀 잘 들어줘. 남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더군요. 얼마간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수시로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 대놓고 이메일 주소도 알려달라고 했고 카드 내역도 제가 볼 수 있게 해놓으라고 했죠. 주말에는 물론이거니와 평일에도 절대로 늦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제 말을 따라하는 걸 보니 한 번은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얼마간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옛 어르신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무섭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불륜녀와 또다시 만남을 하고 있었고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신우가 알리바이까지 꾸며주고 있더군요.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남동생과 함께 불륜녀를 찾아갔습니다. 불륜녀가 일하는 곳을 알아낸 남동생 덕분에 그곳으로 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륜녀는 이번에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래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당신 남편 나 사랑한다고. 당신하고는 껍데기만 있대. 그런 껍데기 붙잡고 살아봤자 뭐 할 거냐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니까 제발 내버려둬. 무슨 증거 있어?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난장판 버린 거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껍데기? 내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다시 잘 살기로 했다고. 참 불쌍하다 불쌍해. 사람 마음 떠난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다 믿니? 나이는 어디다 처먹었어?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아. 경찰 불렀으니까 더 이상 난동 안 부리는 게 좋을 거야. 당장 꺼져. 잠시 후 정말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동생과 그곳을 빠져나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후 저 없을 때 몰래 와서 자신의 간단한 집만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제게 조잘대던 남편이 변해버리니
세상 모든 비참함이 저한테 쏟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편과도 나름대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격이었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라는 생각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정도였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갖고 있는 남편의 바람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불륜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결국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집이라도 구할 수 있어 그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거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자고 했잖아. 나랑 걔한테 위자료 받고 싶어도 못 받고 힘들지 않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걔 불쌍한 애야. 부모 다 없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주겠냐?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을 정도라고 하니까 내가 곁에 가야지. 그런 애한테 위자료 받을 생각하는 당신이 좀 실망이다. 내가 양육비 잘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마. 남편까지 태도가 돌변한 모습에 이혼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멋지게 모든 것 집어 던지고 이혼을 하면 홀가분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두 번 다시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그 둘이 사랑 타령을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숨을 들이키고 심장 박동까지 빨라지면서 잠을 못 이뤘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후로 마음이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아무리 제가 잘못해서 한 이혼이 아니라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늘을 주고 싶지 않아 아빠의 역할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남동생이 아주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보러 왔는데 가끔 불륜녀도 함께 만난다고 아이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뒷골이 바짝 당겨서 기절할 것 같았지만 이혼까지 한마당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1년쯤 지난 후에 남편은 부쩍 제게 연락도 많이 하고 아들도 많이 만나러 왔었는데 그때 아마 그 불륜녀와 헤어졌던 것 같아요. 신우가 다시 재결합을 하라는 망언까지 할 정도로 남편은 힘들어했고 제게 다시 의지하려 했지만 저는 아주 차갑게 싹둑 잘라버리고 연락에 대답도 안 해버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진짜 당신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발, 제발 나 다시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그런 미친년한테 내가 정신 팔렸던 게 너무 후회돼. 여보, 제발.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하지. 이런 말 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사람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대꾸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신우가 전화를 걸어 자기 동생 불쌍하다며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화번호를 확 바꿔버리고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허구한 날 전화와 문자로 재결합하라는 얘기를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눈을 돌리고 살 때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좁다고 하던데 그걸 듣고 화가 난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적도 있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에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양육비도 밀리지 않고 주었습니다. 곁에 있지 못함이 미안해서인지 최대한 노력하는 일말의 양심은 보이더군요. 아들의 방황 시기가 너무도 힘들어 이혼을 후회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 힘든 시절을 겪고 나니 오히려 아들이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덧 이혼 후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던 남동생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저와 제 아들을 참 많이도 도와주고 있고 모든 게 자리를 잡았죠. 어쩌면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 아들의 방황을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돌봐준 게 제 남동생인 것 같아요. 제 바람은 그저 남동생이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남동생은 제가 이혼한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며 살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동생이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남동생과 어린 시절 너무 친했던 친구라서 저도 잘 알고 있는 녀석인데 얼마 전 동남아에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의 집은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돈도 많고 부모님의 인성도 좋아서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동생도 그 친구가 워낙 급하게 날짜를 잡은 거라서 남동생도 아직 신부를 보지 못했다고 하길래 저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남동생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고 신부가 궁금한 저는 슬쩍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은 여자면 제 남동생도 소개 좀 시켜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 뭔가 신부 얼굴이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남동생을 불렀고 남동생과 함께 다시 신부 대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너,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 저 여자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왜 내 친구랑? 누군데 그래? 순간 저는 신부 대기실에 멀쩡히 앉아있는 그 여자가 그 옛날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불륜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어린 여자였고 제게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며 사랑 타령을 했었죠. 저보고 불쌍하다고 껍데기랑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던 그 여자. 바로 그 불륜녀가 맞았습니다. 그 새 이름은 개명을 했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불쌍한 여자라고 했는데 버젓이 부모님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결국 저와 동생은 그 여자를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불륜녀는 저희를 보고 처음에는 절대로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하더니 잠시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저기, 저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제발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어요.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너 정말 뻔뻔하다. 남의 남자 꼬셔서 가정 파탄 내놓고 이렇게 멀쩡한 남자 물어서 결혼하려고? 왜? 결혼해서 또 바람 피우려고 그러니?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시잖아요. 저 나이 어린 거. 그 이후로 저 정신 차리고 오빠랑 헤어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외국 가서 네일샵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제발요. 저 좀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뻔뻔한 불륜녀의 모습에 기함을 토했고 그걸 본 남동생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바닥을 발로 쿵쿵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곧이어 사진기사와 함께 예비 신랑이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저희를 살피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도 친하게 지내던 녀석이라 저를 보고 친근하게 묻는 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게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일까? 누나 이혼한 거 알고 있지? 네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아가씨와 연관이
아, 네, 누나,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오늘이라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우 알아요? 제 예비 신부랑 아는 사이예요? 더 자세한 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최소한 결혼할 남자라면 부인이 될 여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 말을 듣고 남동생 친구인 예비 신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누나, 저기 일단은 지금 사진 찍고 곡 식 시작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저희 다시 얘기해요. 와줘서 고마워요, 누나. 야, 식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임마. 너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우리 누나 가정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이야. 우리 매형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죽는 신용까지 하던 여자라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랑 결혼을 한다고? 난 너같이 너무 멋진 친구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절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우씨가? 말도 안 돼. 아, 절대 말도 안 돼. 가정 파괴범이라니?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자꾸 이분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러잖아. 자기야, 나 너무 기분 나빠. 얼른 이 사람들 나가시라고 해. 나 처음 보는 분들이라고. 남동생 친구는 저희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꼴을 보아하니 불륜녀는 제 남편과 헤어진 후 이름을 개명하고 기술을 배워서 동남아로 가서 잠시 일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제 남동생 친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무기인 예쁜 얼굴과 착한 성격까지 포장을 해서 작정하고 꼬셨나 봐요. 남동생은 그 즉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월이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 옛날 불륜녀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혹시라도 봤던 사람이 있을까 유심히 보긴 했지만 그 역시 무리였었죠. 저희의 모습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난 남동생 친구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기, 이제 좀 그만 가주세요. 오늘 제일 행복한 내 결혼식이잖아요. 왜들 이래요? 우리 정말 친했잖아요. 그럼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발 돌아가. 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너무 사랑하고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야, 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우리 매형이랑 바람을 피우고 얼마나 뻔뻔하게 사랑 타령하면서 우리 누나를 능멸했는 줄 알아? 나중에 경찰까지 부르면서 우리 누나 껍데기랑 사니까 불쌍하다고 하더라. 너 그런 여자랑 살 수 있어? 평생을? 그거 다 과거일 뿐이야. 나 이 여자 사랑해. 결혼할 거야, 꼭. 그래, 지금 여기 온 하객분들, 이 여자 가족들 맞아? 개명까지 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결혼은 네 선택인데 난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남동생은 진심을 다해 자신의 친구에게 얘기해 주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의 마음은 결혼을 할 것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들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난 정말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나 봐, 진짜. 얼른 쫓아내줘, 어? 얼른.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주면 안 돼? 그때처럼 다시 경찰이라도 부르게? 당신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 맞아? 분명히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했잖아. 그거 보고 우리 매형이 불쌍하다고 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냐? 이제 그 가면 내려놓고 착한 내 친구 놔주라. 제발. 남동생의 말을 듣고 남동생 친구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 즉시 전화기를 꺼내 무언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비 신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이것저것 물어보던 남동생 친구는 전화를 끊고 예식장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안내방송이 나왔죠. 예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요. 예비 신부인 그 불륜녀는 어쩔 줄을 모르며 당황하더니 드레스를 입고 예비 신랑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를 알아내게 된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의 팔을 뿌리치고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죠. 모든 상황이 끝이 난 것을 알게 된 불륜녀는 들고 있던 부케를 제게 던졌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행패야, 행패는.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앞으로 저주할 거야, 저주. 네가 감히 날 때려? 너도 한번 맞아봐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같이 울고만 있을 줄 알아? 저는 그 여자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네가 나보고 불쌍하다 그랬지? 진짜 불쌍한 건 너야. 너같이 인생 사는 것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뭐가 사랑인지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불대더니 꿀 좋다, 꿀 좋아. 그거 한번 눈 감아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쌩 난리를 치고 지랄들이야? 무슨 바람은 나 혼자 폈어? 네 남편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그때 남편 관리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너네 내가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두고 봐. 그래, 복수해라, 복수해. 나는 떳떳하게 살아서 복수를 당할 일도 없다. 참 기가 막히네. 남동생과 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여자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혼주 옷을 입고 있던 아줌마 아저씨가 예비 신부에게 결혼식이 취소된 게 맞냐며 그래도 아르바이트 비용은 들어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을 했죠.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하객 아르바이트로 온 가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더러운 그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남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신우에게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불륜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방패막이 해주고 알리바이까지 꾸며주던 그 신우 말이에요. 신우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더니 꼴 좋다며 좋아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렇게 열렬히 연애하며 이혼까지 시켜놓고는 다른 돈 많은 남자를 꼬셔서 무참하게 제 남편을 버렸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그냥 꼴 좋다, 꼴 좋아. 반반하고 어려서 예뻐해줬더니만 아주 앙큼한 것이었지 뭐야. 걔 할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나중에는 돈 많은 남자들만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발광을 한다더라. 그 꼴 날 줄 알았다 내가. 아주 내가 그때 만난 놈하고 한패야 한패. 사람 가슴에 못 박고 잘 살 줄 알면 큰 오산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행동은 참 달랐던 거 알죠? 그래요. 남은 여생 잘 사시고 부디 앞으로는 다른 사람 가슴에 못 박지 말고들 사세요. 그러다 지옥 가요. 어찌 보면 저희 결혼을 파탄낸 원인 중에 한 명이 신우였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서 미워하고 혼내주지 않아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받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죠. 이런 모습을 다 보고 나니 오히려 저는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미 중년의 나이가 접어든 제 인생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꼭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